며느리가 정순의 방에서 통장을 발견하며 경악한다. 40억 9천만 원? 이게 정말? 상호가 달려와 통장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어머니가 우리를 완전히 속이신 거야.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부부의 얼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 과연 이 거액을 숨긴 어머니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살짝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끝까지 보시고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 사연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드라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정수는 낡은 이불장 앞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75년을 살아온 그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지만 지금만큼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불 더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뭔가를 더듬더듬 찾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나? 중얼거리던 정순의 손끝에 딱딱한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죠. 허름한 갈색 봉투, 겉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었어요. 봉투를 꺼내며 정순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5년 전 그 교통사고가 떠올랐어요. 트럭이 논두렁 길에서 미끄러져 정순의 집 담벼락을 들이받았던 그날 말이죠.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집 한쪽이 무너져 내렸고 정수는 한동안 병원 신세를 졌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요. 그 트럭을 소유한 건설회사에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정수는 봉투 안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낡고 때 묻은 통장이었지만 그 안에 적힌 숫자는 정순 자신도 믿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40억 9천만 원. 평생 쌀 한 가마니 고춧가루 한 포대가 귀했던 정순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와서 보상금 액수를 알려줄 때 정순은 귀를 의심했거든요. 이 돈을 알면 저 아이들이 날 어떻게 볼까? 정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 상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대기업 부장이지만 언제나 돈 걱정을 하는 상호, 집값이 올랐다며 한숨 짓고 아이 학원비 때문에 빠듯해하는 아들이었죠. 상호는 어릴 때부터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했고 가난한 어머니를 부끄러워한다는 걸 정수는 알고 있었어요. 물론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정순의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딸 선미는 달랐어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새 없이 일하는 딸이었죠. 손님이 없어 한숨 짓고 재료비가 올라 걱정하는 선미를 볼 때마다 정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선미는 소박하고 순한 성격으로 돈이 없어도 언제나 웃었고 어머니를 진심으로 챙겼어요. 그런 선미조차 자신에게 이런 거액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있다고 알리는 순간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대하던 자식들의 진실한 마음이 변하지는 않을까. 그동안 받아온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사랑들이 모두 가짜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컸거든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그 시간들,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농사를 지었던 그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보리밥에 된장찌개 한 그릇 나누어 먹던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실했거든요. 아직은 말할 수 없어. 정수는 통장을 다시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봉투를 이불 더미 속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마치 없는 일로 만들고 싶은 듯이 말이죠. 정수는 낡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깊게 패인 주름, 거칠어진 손. 평생 농사일로 자식들을 키워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 그대로가 진짜 나야. 정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자신은 그냥 평범한 시골 어머니로 남고 싶다고요. 그리고 자식들도 그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돈이 없는 초라한 어머니를 바라보는 자식들의 눈빛이 진짜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무감일 뿐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 한번 확인해보자. 정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자식들에게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가서 그들의 진심을 확인해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정수는 옷장을 열어 가장 낡은 옷들을 꺼냈어요. 해진 스웨터, 색이 바랜 바지, 밑창이 다른 신발. 평소보다도 더 초라해 보이는 차림으로 자식들을 만나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정말 가난한 엄마일 때 저 아이들이 어떻게 나올지 보자. 정순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어요. 50억에 가까운 돈이 있으면서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자식들을 시험해보겠다는 어머니로서는 가슴 아픈 결심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이불장 쪽을 한 번 더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가난한 어머니가 되어 자식들을 만나보겠다고 그들의 진심을 확인할 때까지는 절대 이 비밀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던 결심을 이제 실행에 옮길 때가 온 거죠. 정수는 옷장 앞에 서서 가장 낡은 옷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이것도 너무 괜찮아 보이는데. 정수는 평소 입던 옷들마저 너무 나아 보인다며 혀를 찼습니다. 결국 맨 구석에서 10년 전에 입던 회색 스웨터를 찾아냈어요. 팔꿈치 부분이 해져서 실밥이 풀어진 그 스웨터였죠. 바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색이 바래서 원래 검은색이었는지 회색이었는지 구분이 안 가는 바지를 골랐어요. 무릎 부분에는 작은 구멍까지 뚫려 있었습니다. 신발은 이걸로 하자. 정순이 꺼낸 건 밑창이 많이 다른 운동화였습니다. 한때는 하얀색이었겠지만 이제는 누런빛을 띠고 있었고 끈 한쪽은 중간에 매듭을 지어 이어놓은 상태였어요. 거울 앞에 선 정순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평소에도 화려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정말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할머니 같아 보였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정수는 쓸쓸하게 웃으며 낡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시장에서 산 싸구려 과자 몇 개와 김치가 들어있었어요. 손자들 줄 선물이라며 가져갈 궁색한 선물들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정순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50억이 넘는 돈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자식들을 만나러 간다는 게 서글펐거든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마을 버스 기사가 정순을 보며 물었어요. 평소와 너무 다른 정순의 모습에 놀란 듯 했습니다. 서울 가야 해요. 자식들 보러. 정순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마치 정말 어려운 형편의 할머니가 된 것처럼 말이에요. 버스 안에서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상호는 어떻게 자신을 맞을까요? 평소에도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부끄러워했는데 이런 몰골로 나타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창피해할 거야. 정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확인해야 할 상호의 진심 중 하나였습니다. 반면 딸 선미는 어떨까요?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던 선미였지만 정말 어려워 보이는 어머니를 보면 어떤 마음일까요? 혹시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요? 2시간 후 정수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상호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향했어요.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정수는 경비실에서 방문 신고를 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상호 부장님 댁에 어머니가 왔다고 해주세요. 경비원은 정순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어머니치고는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정말 이상호 씨 어머니가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경비원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수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거울에 비친 모습은 정말 불쌍해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아들 집 문을 두드린다는 게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어요. 딩동.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며느리는 정순의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차림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함께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정수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와서. 그냥 보고 싶어서. 아이고, 이런 차림으로 어떡해. 혹시 누가 보면 어쩌려고요. 며느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어요. 마치 정순의 모습이 창피한 것처럼 말이죠. 상호 있어? 회사에 갔어요. 근데 어머님, 왜 이렇게? 옷도 이상하고. 며느리는 정순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면서도 계속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정순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거실에 앉은 정순을 바라보는 며느리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냉랭한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요즘 생활이 많이 어려우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의 차림새를 보니 정말 형편이 어려워진 것 같았거든요. 조금. 정순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초라하게 다니시면 상호가 회사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며느리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역시 며느리에게 자신은 부끄러운 존재였던 거죠. 미안해. 다음에는 좀 더 단정하게 입고 올게.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몸단장 정도는 하셔야죠. 며느리는 정순에게 물 한 잔 주면서도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그래도 반갑게 맞아주던 며느리였는데 정순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 거였습니다. 손자들은 어디 있어? 학원 갔어요. 요즘 학원비가 너무 올라서. 우리도 힘들어요. 며느리는 은근히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수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어려워 보이는 시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어렵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정수는 가방에서 싸구려 과자를 꺼냈습니다. 손자들 줄 거야. 며느리는 그 과자를 보더니 더욱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평소 정순이 가져오던 선물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한 것들이었거든요. 아, 네, 고마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돈이 없어 보이는 순간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걸 실감했습니다. 오후 6시 상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낡은 신발이 보였어요. 상호는 그 신발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누가 왔어? 어머님이 오셨어요. 아내의 대답에 상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정순의 차림새는 상호가 본 중에서 가장 처참했어요. 해진 스웨터, 구멍난 바지, 더러워진 신발. 마치 노숙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상호야, 왔구나. 정수는 반갑게 웃으며 아들을 맞았지만 상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어머니, 왜 이런 차림으로? 상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나 이웃들이 이런 어머니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거든요. 요즘 좀 어려워서. 정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상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어려우면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까지. 상호는 짜증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체면이 깎이는 게 더 신경 쓰였어요. 여보, 저녁 준비할게요.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상호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돈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아니야, 돈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럼 왜 이런 차림으로 오신 거예요? 평소에도 그렇게 화려하게 입으시는 건 아니지만 이건 너무... 상호의 말에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찾아온 것에 대한 불만이었죠. 미안해. 정수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들의 반응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요리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께 말씀드려봐요. 요즘 집값도 오르고 애들 학원비도. 며느리의 말을 들은 상호는 더욱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려워 보이는 어머니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기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어머니, 우리도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요. 상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알고 있어. 힘들겠지. 정순의 대답에 상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히 어머니가 돈을 달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정말 생활이 어려우시면 정부 지원이라도 받아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라든지. 상호의 말에 정수는 놀랐어요. 아들이 자신에게 정부 지원을 받으라고 권하다니 차라리 자신이 도와주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 건 잘 모르겠어.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어차피 어머니 나이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을 거예요. 상호는 마치 문제를 해결한 듯 말했어요. 자신이 직접 도와주는 것보다는 정부 지원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죠. 이때 현관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왔어? 손자들이 학원에서 돌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정순의 모습을 본 아이들은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입고 있어? 큰 손자가 솔직하게 물었어요. 조용히 해. 상호가 아이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말에는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가 가져온 거야. 정수는 가방에서 싸구려 과자를 꺼내 손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이런 거 안 먹어. 작은 손자가 과자를 보며 코를 찌푸렸어요. 야, 예의 없게.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와 아이를 나무랐지만 정수는 이미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괜찮아. 아이들이 좋은 것만 먹어서 그런 거야. 정수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린 식탁에는 정순의 자리가 없었어요. 어머님, 저희는 간단히 먹을게요. 어머님은 많이 드세요. 며느리는 정순에게만 따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게 아니라 혼자 먹으라는 뜻이었어요. 정수는 혼자서 밥을 먹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둘러앉아 정답게 식사했는데 지금은 마치 손님 대하듯 따로 차려준 거였죠.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돌아가세요. 상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 하루 더 있으면 안 돼? 아니, 그게 내일 회사 사람들이 집에 올 수도 있어서. 상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모습의 어머니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 알겠어.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의 진심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정수는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옆방에서는 상호 부부가 나지막하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 왜 저래? 진짜 돈이 없나? 모르겠어. 근데 저런 차림으로 다니시면 안 되는데. 맞아. 우리 체면도 있고. 혹시 이웃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일 돌아가시면 옷이라도 사드려야겠어. 너무 처참하잖아. 부부의 대화를 들은 정수는 눈물이 났어요.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체면을 걱정하는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정수는 이불을 뒤집었으며 생각했어요. 만약 자신에게 50억이 있다는 걸 안다면 이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아마 극진하게 모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이야말로 그들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서둘러 상호의 집을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준 낡은 옷가지 몇 벌이 든 봉지를 들고 말이에요. 그 봉지마저 남루해 보였지만 정순에게는 아들 집에서의 차가운 대접이 더 마음 아팠어요. 지하철을 타고 선미의 식당이 있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아들과는 달리 딸은 어떻게 자신을 맞을까 하는 기대와 걱정이 섞인 마음이었어요. 선미의 식당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정선식당이라는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래된 간판이라 글씨가 많이 발해 있었죠. 정수는 식당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딸을 만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식당 문을 열자 선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모습을 본 선미는 깜짝 놀라며 달려나왔어요. 엄마, 엄마 맞죠? 선미는 정순의 차림새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평소와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응, 선미야. 정순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선미는 즉시 정순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 추운 날에 왜 혼자 와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선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상호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갑자기 보고 싶어서. 엄마,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밖이 너무 춥잖아요. 선미는 정순을 식당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다행히 점심시간이 지나서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엄마 앉으세요. 따뜻한 거 드릴게요. 선미는 정순을 가장 따뜻한 자리에 앉게 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따끈한 밥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예요. 선미의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이었어요. 정수는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고마워, 선미야. 뭐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엄마, 왜 이렇게? 옷도 이상하고. 선미는 정순의 차림새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상호처럼 체면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요즘 좀 어려워서. 정순이 말하자 선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왜 그런 말씀을? 제가 있잖아요. 선미는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평소보다 더 거칠어진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어떻게? 너도 힘든데. 아니에요, 엄마. 제가 뭐라도 할게요. 이런 차림으로 다니시면 안 돼요. 선미는 정순의 옷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초라해진 것에 대한 자책감이 컸어요. 이때 식당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미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손님을 맞았어요. 하지만 계속 정순을 신경 쓰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님이 나간 후 선미는 다시 정순 옆에 앉았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생활이 많이 어려우세요? 조금. 정순의 대답에 선미는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돈을 더 벌어야겠네요. 엄마를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어요. 선미는 자신을 탓하며 말했습니다. 상호처럼 정부 지원을 받으라고 하지도 않았고, 체면을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어머니를 위해 자신이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선미야. 너도 힘든데.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가 날 키워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엄마를 모실 차례예요. 선미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들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도 미안해. 이런 모습으로 와서.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언제나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선미는 정순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정순은 딸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여기서 쉬세요. 제가 일할게요. 선미는 정순을 뒤쪽 자리에 앉게 하고 바쁘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틈틈이 정순에게 음료를 가져다 주고 안부를 물었어요. 정순은 딸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일하는 선미, 그런데도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더 노력하겠다고 하는 딸이었어요. 선미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엄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정수는 딸의 피곤한 얼굴을 놓치지 않았어요. 밤 9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선미는 정리를 하며 정순에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혼자 시골로 내려가시면 안 돼요. 괜찮아, 버스 막차가 있어. 안 돼요. 이런 늦은 시간에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선미는 고집을 부렸어요. 정순의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정순은 선미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선미의 집은 식당 위층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엄마, 침대에서 주무세요. 저는 바닥에서 잘게요. 아니야, 내가 바닥에서 잘게. 안 돼요. 엄마는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선미는 정순을 침대에 눕게 하고 자신은 바닥에 이불을 깔았어요. 불을 끄고 누워 있는데 선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내일부터 제가 매달 용돈 드릴게요. 얼마 안 되겠지만. 아니야, 선미야. 너도 힘든데. 엄마가 힘드시면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받으세요. 선미의 말에 정수는 눈물이 났어요. 딸의 그 진심이 너무나 고마웠거든요. 정수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아들 상호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부끄러워했지만 딸 선미는 어떤 모습이든 따뜻하게 받아주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식의 마음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선미가 새벽 준비하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5시였어요. 선미는 이미 식당 준비를 위해 일어나 있었습니다. 엄마, 깨셨어요? 조금 더 주무세요. 선미는 조용히 말하며 정순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괜찮아, 나도 일어날게. 정순은 일어나 앉으며 딸의 고된 하루 일과를 지켜봤습니다. 새벽부터 재료 손질, 국물 우리기, 반찬 준비까지 혼자서 모든 걸 해내는 선미가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엄마, 아침 드세요. 선미은 간단한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달걀 프라이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이었어요. 고마워, 선미야. 뭐려? 그런데 엄마, 오늘은 시골로 내려가세요. 여기 있으면 제가 일에 집중이 안 돼요. 선미는 웃으며 말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걱정되었어요. 물론 상호처럼 체면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가 상처받을까 봐서였죠. 알겠어. 점심시간 지나서 갈게.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오전 10시쯤 식당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었어요. 아줌마, 김치찌개 둘이요. 네, 알겠습니다. 선미는 바쁘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정수는 구석자리에서 딸이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정오쯤 선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선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오빠, 왜 갑자기? 전화를 건 사람은 상호였어요. 선미는 부엌으로 들어가 조용히 통화했지만 정수는 대화 내용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거기 계셔? 상호의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렸어요. 네, 어제부터 계세요. 왜요? 선미야, 엄마 상태 어째? 진짜 돈이 없으신 것 같아? 상호의 질문에 선미는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왜 갑자기? 어제 우리 집에 오셨는데 옷차림이 말도 안 됐어. 정말 거지 같았다고. 상호의 말에 선미는 기분이 나빠졌어요. 오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사실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상해. 엄마가 갑자기 왜 저렇게 됐을까? 상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오빠, 엄마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선미야, 솔직히 말해봐. 엄마한테 돈 있는 거 아니야? 상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선미는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돈요?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그래.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오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근거는 없어. 하지만 이상하잖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갑자기 저렇게 초라해지실 리가 있나? 상호는 계속 의심스러운 투로 말했어요. 그럼 오빠는 엄마가 일부러 그러신다는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이상해.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 오빠, 정말 이상한 분이네요. 엄마가 힘드시니까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선미는 화가 났어요. 어머니의 어려운 상황을 의심하는 상호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도와드리긴. 우리도 힘들어. 선미야, 너 혹시 엄마한테 돈 드린 거 아니야? 네, 조금 드렸는데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만약 엄마가 돈이 있으면서 우리 돈을 받으시는 거라면. 상호의 말에 선미는 화가 치밀었어요. 오빠, 정말 너무하시네요. 엄마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 맞잖아요. 엄마가 우리를 속이신다는 거죠? 선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수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딸의 화난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미야, 진정해. 그냥 확인해 보자는 거야. 뭘 확인해요? 엄마가 어려우시니까 우리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긴. 우리도 사정이 있잖아. 상호의 말에 선미는 실망했어요. 오빠, 정말 실망이에요. 엄마 앞에서 그런 말 못하시면서 뒤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선미야, 오해하지 마. 나도 엄마를 사랑해. 하지만 뭐요? 돈이 아까우시다는 거죠? 선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만약 엄마가 돈을 숨기고 계신다면. 오빠, 그만하세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선미가 전화를 끊으려 하자 상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선미야, 잠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뭐요? 엄마 방에 가봤어? 혹시 뭔가 숨겨둔 게 있나? 상호의 말에 선미는 경악했어요. 오빠, 정말 너무하시네요. 엄마 방을 뒤지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맞잖아요. 오빠, 정말 실망이에요. 전화 끊을게요. 선미야. 상호가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선미는 전화를 끊었어요. 부엌에서 나온 선미의 얼굴은 화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선미는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상호의 말을 들으면 상처받을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정수는 이미 대화 내용을 들었어요. 아들 상호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 돈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신의 시험이 예상보다 빨리 들통날 뻔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두 자식의 서로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상호는 어머니가 돈을 숨기고 있을 거라고 의심했고, 선미는 그런 상호를 이해할 수 없어 했어요. 이 상황에서 정수는 자신의 시험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정순이 시골로 돌아간 지 이틀 후 상호의 집에서는 부부간의 은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일 계속 생각나네요. 며느리가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말했어요. 왜? 뭐가? 상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머님이 갑자기 저렇게 초라해지신 게 이상해요. 며느리는 수세미로 그릇을 닦으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 뭔가 석연치 않아. 상호는 며느리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여보, 혹시 어머님이 뭔가 숨기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며느리의 말에 상호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어요. 무슨 뜻이야? 그냥 느낌이에요. 진짜 가난한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며느리는 정순의 모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말투라든지 행동거지라든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며느리는 자신의 추측을 상호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봤는데 어머님 가방에서 뭔가 두꺼운 게 보였거든요. 두꺼운 게? 네, 봉투 같은 건데. 혹시 통장이나 서류 같은 게 아닐까요? 며느리의 말에 상호는 점점 흥미를 보였어요. 정말? 네,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가난하다고 하시잖아요. 며느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상호가 물었어요. 한번 확인해 봐야죠. 어머님 집에 가서.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집에 가서 뭘? 몰래 좀 살펴보는 거예요. 며느리의 제안에 상호는 당황했어요. 그건 좀. 여보, 만약 어머님이 정말 돈이 있으시면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라면 어떻게 해요? 며느리는 상호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어머니 방을 뒤지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상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생각해봐요. 어머님이 돈이 있으시면서 우리한테 가난하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 혹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 아닐까요? 며느리의 추측에 상호는 놀랐어요. 시험? 네, 우리가 어머님을 얼마나 잘 모시는지 보시려고. 며느리는 자신의 추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상호는 생각에 잠겼어요. 여보, 우리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어머님한테 가난하다고 속으면서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며느리의 말이 점점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내일 어머님 집에 가요. 안부 인사차 간다고 하면서.
며느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밖에 나가시면 그때 확인해 보는 거예요. 며느리의 제안에 상호는 망설였어요. 그래도 그건 좀, 여보, 우리 아이들 미래도 생각해야죠. 만약 어머님이 정말 돈이 많으시다면, 며느리는 상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랑 무슨 상관이야? 상속 문제예요. 선미만 챙겨주시면 어떻게 해요? 며느리의 말에 상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생각은 왜 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어머님이 선미만 편애하시는 거 모르세요? 며느리는 상호의 약점을 건드렸어요. 그건 이번에도 선미한테만 가셨잖아요. 우리한테는 하루도 안 계시고. 며느리의 말에 상호는 점점 설득되어 갔습니다. 그렇긴 하지. 여보, 이건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며느리는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어요. 결국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일 가보자. 다음 날 오후 상호 부부는 정순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어머, 왜 갑자기? 정수는 반가우면서도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안부 인사차 왔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들어와. 정수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상호와 며느리는 정순의 집 안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죠.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그냥, 그럭저럭. 정수는 여전히 어려운 척했습니다.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다고 했어요. 어머님, 화장실 좀. 응, 안쪽에 있어. 정순이 가리켜주자 며느리는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화장실에 가지 않고 정순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재빨리 이불장과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있을 거야. 분명히 어딘가에.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이불 더미를 뒤져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낡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다. 며느리는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서 통장 사본을 발견한 순간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40억 9천만 원? 며느리는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분명히 그 금액이 맞았습니다. 여보, 여보. 며느리는 급하게 상호를 불렀어요. 왜? 상호가 방으로 들어오자 며느리는 통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이것 봐요. 상호는 통장을 보고 경악했어요. 이게 뭐야? 어머님 통장이에요. 며느리의 말에 상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네, 분명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럼 어머니가 우리를 속이신 거예요. 며느리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서 가난하다고 하신 거예요. 상호도 점점 화가 났어요. 우리가 바보였네. 여보, 어떻게 할까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일단 원래대로 해두자. 상호는 통장 사본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모르는 척하자. 두 사람은 급하게 방을 나왔어요. 어머님, 저희 이제 가볼게요.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벌써? 저녁이라도 하고 가지. 아니에요, 다음에요. 상호 부부는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격렬하게 대화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선미한테 말해야겠어. 상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애도 모르고 있을까요? 모를 거야. 어머니가 자기한테만 말씀하셨을 리 없어. 상호는 확신했어요. 그럼 우리만 바보가 된 거네요.
며느리는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날 밤 상호는 선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모든 게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선미의 식당에는 평소보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상호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거든요. 선미는 오빠의 다급한 목소리에 불안함을 느꼈어요. 오빠, 무슨 일이에요? 전화해서 목소리가 이상했는데. 선미가 물었지만 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오빠, 선미야, 어머니 일로 할 말이 있어. 상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요? 무슨, 너 정말 모르고 있는 거야? 상호가 선미를 째려보며 물었어요. 뭘 모른다는 거예요? 선미는 당황했습니다. 상호의 태도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어머니가 돈을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야. 상호의 말에 선미는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무슨 돈을? 40억이야. 40억. 상호가 소리를 지르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빠, 진정하세요. 손님들이. 손님은 무슨, 지금 그게 중요해. 상호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오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주세요. 선미는 상호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어제 어머니 집에 갔었어. 그런데 방에서 통장을 봤거든. 상호가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통장요? 어머니 명의로 40억 9천만 원이 들어있더라고. 상호의 말에 선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상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엄마가 우리를 속인 거야. 가난하다고 거짓말하면서. 상호의 말에 선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정말 엄마 돈이에요? 혹시 다른 사람? 어머니 명의라니까. 이정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 상호가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이때 식당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박만호였어요. 정순의 오랜 친구인 그가 술에 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들어온 거였습니다. 아이고, 선미야. 박만호는 선미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만호 아저씨, 어떻게 여기까지? 엄마 보러 왔는데 집에 없더라고. 혹시 여기 있나 해서. 박만호는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안 계세요. 시골에 계실 거예요. 선미가 대답하자 박만호는 아쉬워했어요. 아이고, 그럼 안 되는데. 중요한 말이 있었는데. 박만호는 중얼거리며 의자에 앉았어요. 아저씨, 무슨 말씀이에요? 선미가 물었어요. 아, 그게 내 엄마 말이야. 박만호는 술에 취해 말을 어눌하게 했습니다. 상호는 박만호를 주의 깊게 바라봤어요. 혹시 어머니의 비밀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저씨, 우리 엄마가 어떻다는 거예요? 상호가 끼어들었어요. 상호야, 너도 여기 있었구나. 박만호는 상호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네, 아저씨. 엄마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 아, 맞다. 내 엄마 정말 대단해. 박만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선미가 궁금해했어요. 몇 년째 그 큰 돈을 혼자 감당하고 있으니까. 박만호의 말에 상호와 선미는 동시에 놀랐습니다. 큰 돈이요? 그래. 40몇 억인가. 엄청난 돈이지. 박만호는 술 취한 채로 중요한 비밀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아저씨, 그게 정말이에요? 상호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정말이지. 내가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야. 박만호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엄마가 정말로. 선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내 엄마 몇 년째 통장에 돈 묵혀놨다.
너희보다 내가 먼저 알았지. 박만호가 큰 소리로 외치자 식당 안의 모든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아저씨, 목소리 좀. 선미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왜? 사실인데 뭐. 내 엄마 부자야. 박만호는 계속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상호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거액을 숨기고 있었고, 심지어 남인 박만호는 알고 있으면서 정작 자식들에게는 숨겼다는 사실에 화가 났거든요. 선미야, 이제 믿어. 상호가 선미를 향해 말했어요. 오빠, 어머니가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야. 상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런데 왜 엄마가 그러셨을까요? 선미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뻔하잖아. 우리를 시험한 거야. 상호가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시험요? 가난한 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시는지 보려고. 상호의 추측에 선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속은 거야. 박만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하하, 너희 엄마 정말 영리해. 아저씨, 웃을 일이에요? 상호가 화를 내자 박만호는 더 크게 웃었어요. 그럼 자식들 마음을 확인하려고 한 거잖아. 박만호의 말에 상호는 더욱 분노했어요. 확인이요? 우리를 속인 거잖아요. 속인 게 아니라 시험한 거지. 진짜 효자인지. 박만호는 계속 정순을 편들었어요. 이때 선미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요. 뭐? 엄마가 어려워 보이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 선미의 말에 상호는 잠시 멈칫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상호 자신도 그 말이 거짓인 걸 알고 있었어요. 오빠는 엄마를 부끄러워하셨잖아요. 선미의 지적에 상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저는 엄마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엄마는 엄마니까요. 선미의 말에 상호는 더욱 화가 났어요. 선미야, 너 지금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어머니가 우리를 속인 게 잘한 일이라는 거야? 상호와 선미의 언성이 높아지자 박만호가 끼어들었어요. 야야, 싸우지 마. 너희 엄마가 알면 얼마나 슬퍼하겠어. 하지만 두 사람의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손님들은 어색한 분위기에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정순의 비밀이 드러난 이 순간 가족 간의 진짜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순은 두 자식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며 선미의 식당으로 와달라는 전화였어요. 정순은 평소의 초라한 차림 대신 단정한 옷을 입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상호와 선미가 이미 와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무거웠고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왔구나. 정수는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상호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두 자식 앞에 앉으며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어요. 무슨 일로 급하게 부른 거야? 어머니. 상호가 말을 시작하려 하자 정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통장 찾았지? 정순의 말에 상호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내 방 뒤진 거 다 알고 있어. 정순의 차분한 목소리에 상호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며느리가 내 이불장 뒤지는 거 다 봤어. 정수는 오히려 담담했어요. 선미는 놀라며 상호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정말 엄마 방을 뒤지셨어요? 선미야, 그건. 오빠. 선미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됐어, 선미야. 정순이 딸을 말렸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어. 정수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바로 그 통장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이거 보고 싶었지? 정순이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자 상호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어머니, 정말 그 많은 돈이. 40억 9천만 원. 맞아. 정수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상호가 따져 물었어요. 거짓말? 정수는 상호를 바라보며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가난하다고 말한 적 없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행동하셨잖아요. 그래, 일부러 그랬지. 정순의 대답에 상호는 분노했어요. 왜요? 왜 우리를 속이신 거예요? 속인 게 아니라 확인한 거야. 정순의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뭘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진심을 말이야. 정수는 상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 선미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돈이 없는 초라한 엄마를 볼 때와 돈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너희들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고 싶었어. 정순의 말에 상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알고 싶어? 정순이 물었어요. 상호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상호야, 넌 내가 초라해 보이니까 부끄러워했어. 하루도 못 견디고 쫓아냈지. 정순의 지적에 상호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니, 그건 변명하지 마. 다 봤으니까. 정수는 상호의 변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나를 손님 취급하면서 따로 밥상을 차려줬지. 어머니, 심지어 내 방까지 뒤져가면서 돈을 찾았고. 정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호의 가슴을 찔렀어요. 이번에는 선미를 바라봤습니다. 선미야, 넌 달랐어. 선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아무리 초라해도 따뜻하게 맞아줬고 자기 침대를 내어주면서 바닥에서 잤지. 정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돈이 없는 엄마를 위해서 자기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고 선미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게 진짜 자식의 마음이야. 정수는 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하시다니. 너무해? 정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내가 한 건 안 너무해? 늙은 엄마 방 뒤지면서 돈 찾는 게. 상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나는 이제 결정했어. 정수는 통장을 선미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이 돈 선미한테 다 줄 거야. 어머니. 상호가 소리쳤어요. 왜? 불만 있어? 정순이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그래도 저도 아들인데. 아들. 정수는 비웃듯 말했어요. 아들이면 엄마를 지켜야지. 엄마 돈만 노리면 되나? 상호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어머니, 제발. 제발은 무슨. 내가 보여준 게 그거잖아. 정수는 단호했습니다. 선미야, 이 돈 잘 써라. 식당도 크게 하고. 엄마, 저는 그런 거 받아. 넌 받을 자격이 있어. 정수는 선미에게 통장을 건넸어요. 상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날 버린 놈한테는 한 푼도 없다. 정순의 말에 상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식이면 돈이 있든 없든 부모를 지켜야 하는 거야.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미야, 엄마랑 같이 가자. 네, 엄마. 선미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상호가 다시 불렀지만 정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돈 때문에 엄마를 배신한 놈아. 정순과 선미는 식당을 나섰어요. 상호는 혼자 남겨진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밖에서 정순과 선미는 따뜻하게 팔짱을 끼고 걸어갔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진짜 자식이 누군지 확인했으니까. 정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앞으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네, 엄마. 두 사람은 석양을 등지고 걸어갔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따뜻한 모습이었어요. 한편 식당 안에서 상호는 여전히 주먹을 움켜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돈 욕심 때문에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로 말이에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과 복 그리고 좋은 소식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